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0.05% 상승을 보이면서 2,989.3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0.07% 소폭의 상승 보여줬고요. 1,003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 지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개인의 힘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1,668억 원 물량 담아드렸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이 1,700억 원 조금 더 많이 팔아치운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223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은 기관과 외국인이 샀습니다. 기관은 540억 원, 외국인은 101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은 472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상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만이에요?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냈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계속 잘 나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수익률 굉장히 잘 나오셨다고 하는데 자주 못 뵈서 너무 아쉽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완전히 네. 이제 밀접 접촉자는 아니었는데 한 네. 달이 건너서 약간 의심할 만한 그런 그 우려감 때문에 네. 한번 패스했는데 뭐 2번 연속으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이번에 다시 나오게 됐네요.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집에서 근무해서 뭐 또 나름 뭐 그 묘미가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재택근무 괜찮으세요? 전 가능합니다. 화상 연결이라도. 캠도 있고. 네, 좋습니다. 조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상구님과 인사 나눠봤고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50941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오늘 상구님께서는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그 이후에 또 이유들, 진입의 이유, 진입의 시기 등등을 남겨주셔야 더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코너, 한 줄평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방접종 완료된 것이 맞는가?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무슨 예방접종이죠?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중복되어 있는데 사실 예방접종이란 단어만 봤으면 백신 얘기하나라고 하셨을 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백신 얘기도 완전히 빠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담은 건데 사실 백신 접종률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접종을 맞기는 했는데 돌파 감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돌파 감염도 나오고 뭐 물론 경증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위중증 환자들도 더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완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겠지만 지금 이 정도 예방 접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세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FOMC 이제 미 증시에서 이제 FOMC 발표를 앞두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테이퍼링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겠다. 원래는 올 6월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던 그 테이퍼링을 조금 더 빨리 해서 이제 2배로 올리면서 원래는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했는데 300억 달러로 올리면서 3월 이내에 종료를 하겠다라고 아직 결정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원래는 연말 뭐 내년 초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빠르면 이제 내년 5월 혹은 6월까지 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예방 접종은
한 6개월 혹은 그 이전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었냐면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부 지원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지원을 좀 줄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라든가 기업들 혹은 이제 경기 자체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좀 넓게 본다면 그만큼 많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그만큼 탄탄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보든 어찌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지수 조정받는 거죠. 어쩔 수 없는데 이 얘기를 갑작스럽게 우리 테이퍼링 진행할 거야. 갑자기 금리 인상 진행할 거야. 이렇게 이제 갑작스러운 발표를 해버린다면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짝 졸면서 이제 급락세,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기적인 이제 부분을 진행할 때는 보통 꽤 오래전부터 몇 달 전부터 우리 이런 과정이 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진행을 하더라도 천천히 경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을 할 거야라고 하면서 꽤 오래전부터 예방접종을 미리미리 놨었던 거죠. 미리미리 놨었는데 지금 어저께 발표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죠. 네. 원래 그 지표 발표 하나만 본다면 앞으로 달러 가치가 이제 긍정적이고 경기가 좋아지려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마치 몇 개월 전처럼 그런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한 3, 4, 5개월 이전에 나왔었던 것처럼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와, 테이퍼링 이제 더 빨리 진행하려나 보다. 금리 인상 진행하려나 보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돌아오는 지금 새벽이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에 FOMC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거기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 현재 나오는 예상으로는 테이퍼링 빨리 당겨질 거고 금리 인상도 당겨질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미 증시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우리 증시도 조정을 받은 건 맞는데 과연 선반영된 것이 맞는가? 아니면 정상 이제 FOMC 공식 입장 발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는 게 맞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줄평을 저렇게 가지고 왔죠. 지금 예방접종 완료된 거 맞아? 충분히 이 시장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게 맞아?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왜 확신을 할 수가 없냐면 우리나라 증시를 기준으로 보자면 뭐 오늘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이제 다시 회복하진 못했지만 3,000포인트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자리고 정말 중요한 자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를 일단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다가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FOMC 발표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방접종 완료된 거 맞아? 지금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이 정작 이렇게 FOMC의 발표를 보고 나서 다시 반등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시기가 내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더 펼쳐진 그런 날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정말 뉴욕 증시 이 주요 지수가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 속에서 3대 지수 다 하락을 했고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마지막에 상승세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요 며칠 그런 네. 형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한번 땡겨줬다가 다 이제 시세에 다시 반납했다가 그랬었죠. 마지막에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흘러가거나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그래요. 네. 수급도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현물 이제 코스피 코스닥 현물이 있고 선물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네. 보통 반대로 들어오는 경우를 해지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선물은 이제 미리 선행 지표를 따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일방적인 방향성이 잡힐 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뭐 현물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선물도 매수 혹은 이제 올 매도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일방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수급 주체들이 방향성을 잡는 건데 요즘 수급을 보면 현물은 매도하고 있고 현물은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인이든 그런 형국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외인이 현물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그 주식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네.
정작 선물은 매도를 바라보고 있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지 매매를 하고 있는 게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수급 주체들도 명확하게 압도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 눈치 보기 장세네요. 아직은 네. 그 눈치 보기 장세가 과연 FOMC 발표를 기점으로 방향성을 잡을지 아닐지는 내일이 아마도 좀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하락 장세가 되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3,000포인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쯤에 좀 깊은 조정이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반등세가 전부 나온 건 맞는데 지난주에 조정이 좀 그건 올라왔죠. 맞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 3,000포인트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지금 3,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면 연내에 네.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네. 어필하자면 물론 지금 공급난 우려부터 이것저것 악재가 오미크론 많죠. 악재 많습니다. 네. 많은데 사실 여기 지금 오픈되어 있는 모든 악재들은 오늘 어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몇 개월 전부터 아까 말했던 예방 네. 접종을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이 예방 접종을 이렇게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더 아플 것인가? 아니면 예방접종 충분히 맞았고 공포감 충분히 조성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반등받을 때인가? 라고 본다면 저는 사실 후자의 무게감을 더 두고 있습니다. 반등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네. 일방적으로 상승만 하는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정도는 저는 이제는 반등받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 긍정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언제까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이제 상반기 이후 하반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겠지만 현 시점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이제 내일부터는 혹은 이번 주부터는 혹은 연말부터는 강한 장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시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예방접종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내년에는 3,400 간다. 코스피 3,500까지도 간다. 이런 이야기 기사들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쪽에 무게감이 더 있는 편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긍정론자 중에 한 명이고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증시는 결국은 가긴 가겠죠. 조정을 거치면서 가긴 갈 건데 내년에 3,400포인트 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긍정적인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더 디테일한 전략들은 다음 코너에서 잡아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 평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시광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특징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살펴볼 종목은 재난안전주네요. 어제 지진이 한 4.8 정도의 강도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관련주가 오늘 좀 상승 출발을 한 모습인데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한 종목은 많이 없고 3% 선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도에서 좀 이제 지진이 좀 크게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추가 여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재난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좀 이슈를 받았는데 지금 이 수치만 본다면 조금 약상승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출발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10몇 프로, 20몇 프로에서 출발했다가 다 이렇게 네. 시세 반납을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진 당연히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저는 이런 재난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더 이제 성장하고 강력했으면 좋겠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가 사실 지진이라는 재해에 좀 안전한 국가긴 좀 하죠. 안전한 네. 편이죠. 좀 더 이 기업들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기는 한데 네. 지금 이슈 받았던 종목이 코리아 SE라든가 삼양엠텍이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이 교량 케이블이라든가 이제 교량 건설 즉 이제 지진 안전에 대비한 그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갭상승 출발했다가 이렇게 시세를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재료의 크기를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사실 지진에 대해서는 좀 안전한 편에 가까운 그런
나랍니다. 뭐 네. 추후에 뭐 어떻게 이렇게 지질판이 이렇게 되면서 좀 이렇게 좀 큰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어필하고 싶었던 얘기는 코리아 SE 시총 282억 그리고 삼성협텍 시총 585억 어떤 의미죠? 작네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들이 이제 네. 뭐 기술이 별로다, 그런 볼 건 거 없는 회사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시총이 작은 회사들은 작은 이슈에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지진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뭔가 터질 듯한 액션을 보여줬으나 이 정도 급등락이 나왔다는 건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들어왔다고 해서 뭐 그만큼 변동폭이 굉장히 큰 가볍게 휘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접근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단타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주요 자리 이탈 시 이제 손절을 하든 아니면 이제 빠른 익절을 하든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만약에 어제 종가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공략을 했다고 한다면 대부분 물려 있거나 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손절에 대한 얘기를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이 온다면 이렇게 안전 기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업이 별로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좋은 추세를 가지고 이제 꾸준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갈 가능성을 따졌을 때 조금 상대적으로 재료가 조금 약하고 지진이 별로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재료의 크기를 봤을 때 약하고 추가적으로 이 관련된 기업들의 덩어리 시총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급등락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발생한 지진, 장 마감 뒤에 5시 부근께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속보를 접하면서 저도 방송 중에 이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2.8의 지진이 소폭 작게 남아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 그래도 전문가님이 생각하기에는 시총이 워낙 작은 기업들이 많고 우리나라 또 지진에 그렇게 특화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급등주로서만 바라볼 것을 권유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티넷입니다. 조폐공사와 디지털 신사업 발굴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플랜티넷 오늘의 종가 상황 2.9% 상승하면서 마무리된 가운데 8,38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8,500원을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큰 상승은 없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폐공사와 이제 함께 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좀 이슈를 받은 건 맞는데 사실 큰 변동성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이슈가 된 건 맞아요. 네. 근데 큰 급등락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이 기업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뭐 지역 상품권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기대감은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시총이 729억. 그렇네요. 덩어리가 이제 좀 작은 회사입니다. 급등이 뭐 몇 달 전에 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추이만 따진다면 주요 자리 다 이탈한 상태에서 현 시점에 8,000원 이탈하면 썩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조폐공사와 함께 한다면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는데 현재 추이가 썩 좋지 않고 이 이슈 된 것 대비한다면 관심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다. 그리고 기대감인데 보통 주식이라는 종목들이 대부분 주가가 기대감에 상승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종목은 이 이슈 기대감을 가지고도 큰 변동성, 큰 상승폭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추후에 이제 합작할 것이라고 얘기했지 아직 명확한 뭔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기대감만으로 뭔가 터뜨렸어야 했는데 글쎄요, 현재 시점으로 따진다면 조금 불안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변동성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 기사만 조폐공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 이슈가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총도 작고 기대감도 뭐 이슈만 됐을 뿐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지도 않았고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대감이 내일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내일 봐야겠지만 글쎄요. 저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모바일 지역 상품권이 과연 얼마나 큰 이슈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좀 뭐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들 많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플랜티넷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네요. 태양광 모듈 납품 계약 소식 속에서 또 그린수소 전기 복합 충전소의 구축 사업이 진출한다라는 소식 속에 5.56% 오늘 상승했습니다. 신성 ENG 2,18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중에 고점 2,300원 선까지 2,200원에서 2,3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음압병실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상승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종목은 정말 제가 꽤 오래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차트 흐름이 네. 보면 작년 10월, 12월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거의 1년 가까이 빌빌빌빌 이렇게 천천히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주요 2평 라인 61일평을 찌르고 있는 건 맞지만 121일평 돌파 안착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신성 ENG에 대해서 이제 관련 테마들만 본다면 왜 이렇게 빌빌대는 거야 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태양광 친환경 관련된 네. 거의 이제 대장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이제 2선발 정도 되는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친환경이 올 4월까지 이제 기후 협약대 타이밍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으나 기대감 대비해서 친환경 단순히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 이것저것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네, 그렇게 강한 크게, 모습을 네, 보여주진 없었어요. 못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음압병실 관련주로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확진자들 늘어나는 거 봐도 음압병실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이슈를 받지 못했어요. 왜 이런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은 그린수소 복합 충전소 구축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슈로 또 좋은 흐름을 보인 건 맞는데 기대가 됩니다. 아니 여태까지 말했던 이런 재료들이 다 기대감이 굉장히 큰 재료들입니다. 단발성 재료들이 아니라 좀 멀리 볼 수 있고 음압병실은 좀 단발성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다시 좀 잠잠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 태양광도 있고 그린수소까지 같이 엮였어요.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 요 며칠만 본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좀 걱정과 우려가 좀 되는 건 맞지만 기대감은 충분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수소 복합 충전소 얘기가 나왔죠. 이제 그 JNK 히터랑 같이 이제 수소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온사이트, 오프사이트 모두 가능한 충전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수소도 만들고 저장소도 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기대가 굉장히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바로 이슈 받고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가 이런 재료인가 라고 따졌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 관련 테마가 재미를 좀 봤죠. 그렇죠. 그럼 이제 후발적으로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인프라가 결국은 충전소거든요. 이 충전소가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이쪽 관련된 섹터가 이제 충전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목이 지금 워낙에 시장이 이제 테마가 빨리빨리 이제 순환매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주목을 크게 못 받고 있어. 분명히 주목을 받기는 받을 거야. 언제? 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굉장히 멀리 수소차가 이슈 받고 수소차 인프라 관련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처음부터 말했듯이 이 종목 자체는 테마들 자체가 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기대감도 충분하고 근데 이슈를 못 받네. 혹시나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이 주주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주변에 소문을 많이 내야죠. 그래서 거래량 늘리고 수급 이제 집중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렇게 깊이 조정이 들어왔다. 이거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소문을 내야 되는데 현재 추이로만 본다면 그러시면 안 되겠죠. 네. 또 몇 달 동안 언제까지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대감이 큰 종목은 맞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저는 고민을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광 사업도 54억 규모로 진행을 하고 수소차 충전소 공동 구축하기로 하고 이 덩어리 자체가 이 재료들 자체는 좋아요. 멀리 볼 수 있고 미래 먹거리 사업까지 이렇게 선점할 수 있는 재료들은 맞는데
단타를 선호하시는 뭐 뜨겁게 타오르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는 사실 아직 확신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성 ENG에 대한 또 자세한 분석과 이야기들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인데 언제쯤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음압 병실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 역대 최다라고 해요. 8천 명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병상 부족 우려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GH 신소재가 4.1%, 신성 ENG도 5.5%, 원방탱크 2.5%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관련주, 재택근무 관련주들까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정바이오 오늘 2.7% 상승을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확진이 계속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 종목들. 만약에 1년 전에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섹터가 시장 주도해야 됩니다. 막 불같이 상한가 치고 이랬을 겁니다. 그랬네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대부분 이 종목들 꽤 오랫동안 깊이 이제 수렁탕에 조정을 있었던 받았죠. 종목들이 네. 지금 이렇게 반등을 조금씩 하려고 액션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음압병실이라는 이 재료 자체를 이 재료 자체 하나만 본다면 네.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뭐 중요한 시설이고 정말 현 시점에 필요한 그런 게 맞는데 시장을 주도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아주 멀리 볼 수 있을 그런 재료는 사실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런 섹터를 접근을 하신다면 사실 단기도 아니고 단타적으로 이슈발 받았을 때 접근해서 공략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1년 전에 이랬으면 이게 분명히 상한가 치고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겠지만 현재 이 추이들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 정도면 그렇게 시장에 큰 관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압병실 테마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1년 전에 얘기할 때, 2년 전에 얘기할 때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라는 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좋죠. 그렇지만 1년 전만큼의 그 당시에는 상한가 치고 시장 주도하고 시즌만 봐도 엄청났었죠. 네. 그 관련 EDDC도 그렇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 저는 진단키트 혹은 마스크 혹은 음압병실은 조금 더 약한 재료를 보는데 네. 진단키트나 마스크 이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초기 발발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 매출 올리고 막 수출 공급 부족해가지고 난리 나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강한 시세를 이제 주가 시세를 줬었었는데 현 시점에 그 종목들 다 별로도 아니죠. 이제는 마스크, 키트 이런 쪽은 생필품으로 접근해서 잔잔하게 꼬박꼬박 매출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타오르는 종목, 코로나 초기에는 타오르는 종목으로 보는 게 맞았겠죠. 지금은 잔잔하게 좀 멀리 이렇게 생필품으로 집에 면봉 있듯이 키트 한 서너 개씩 있고 마스크 지금 완전 생필품 됐죠. 그럼요. 코로나가 끝날 일은 없습니다. 뭐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가면서 이제 전체 집단 면역이 되면 마스크를 벗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 마스크 언제 벗을 건데라고 한다면 미국이랑 어디서 잠깐 벗겼다가 또 다시 얼른 쉬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으로 접근하는 좀 잔잔하게 이렇게 코로나 확진세가 더 이렇게 터지고 이게 안 잡히고 이러면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코로나 관련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 보는 게 지금 당장 제조업으로 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후에 멀리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조업으로 좀 여유 있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지금 코로나 터졌다고 우와 이제 진단키트 폭발 막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좀 잔잔하게 좋은 시점 주요 자리 돌파 타이밍 공략하면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좀 잔잔하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키트나 이런 쪽에 대비해서 음압병실은 더 단발적인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소방 관련 혹은 이제 재난 관련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생명과 직결된 그런 테마는 맞는데 시장은 이제 정말 주식쟁이 입장으로 주식의 시야로만 접근을 한다면 멀리 바라보기에는
조금 새롭지가 우리가 않다. 좀 단발적으로 접근하는 네.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코로나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테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이 병실주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재택근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와 스마트 워크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다시 재택할까라는 이야기 속에서 위드 코로나 멈춘 시사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를 또 강화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재택근무 관련주들 오늘 좀 상승폭이 더 있었습니다. 링네트 5.2%, 소프트캠프가 24%, 알서포트는 9% 상승을 했고요. ECS도 4.7%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봅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음압병실 섹터에 비해서 어떤가요? 훨씬 상승폭이 크네요. 왜? 조금 더 새로울까요? 상대적으로 이 재택근무 관련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재료가 그게 하나가 아니라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갈 섹터입니다, 사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이렇게 전환이 된 것뿐이에요. 결국 이 말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먼저 이슈를 받고 조금 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재료 가지고 있는 재료가 네. 훨씬 더 이제 무게감이 재료의 크기가 다른 거죠. 예를 들자면 알서포트건 아니면 비트컴퓨터건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렇네요. 갈 종목들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네. 어떤 종목이 더 기술이 좋다더라, 어떤 종목이 더 이제 실용 상용화가 더 빨리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섹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까지 괜찮지만 스윙급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보류, 그리고 그 이후에 중장기 멀리 본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네. 갈 섹터입니다. 이따가 이제 교육 타이밍에 약간 이제 이 얘기도 조금 섞을 예정이지만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전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오프라인 마켓이라든가 그런 쪽에만 접근을 했었던 많은 인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하더라도 핸드폰은 전화만 되면 됐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전화되고 카메라만 찍으면 됐어요. 네. 지금은 인터넷 쇼핑 잘하십니다. 인터넷 쇼핑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QR코드부터 해가지고 반강제로 하게 됐지만 이제는 이 세계에 이게 일상으로 된 거죠. 예전에 일상이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이 접근성이 훨씬 더 넓어졌다, 방대해졌고 이 편의성을 한번 겪은 사람들이 과연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나라고 한다면 아니죠. 이미 생활이 됐는데 그렇다고 오프라인 생활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완전히 문화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속에 계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 시점에 생활의 접근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택근무가 단순하게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관련된 주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결국은 화상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연관을 짓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섹터는 이따가 2부 교육 시간에 아주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들 조금 더 파헤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재택치료 관련주,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어떻게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좋아해요. 네, 다른 종목들도 대장주죠. 있겠지만 네. 네. 이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은 제가 아마도 한 5번 넘게 수익 실현은 반복을 했었던 것 시간도 같습니다. 정말 많이 상승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도 있었고 이런 네. 비대면 관련주 재택근무도 있었고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나긴 했지만 의사협회와 굉장히 좀 이렇게 투닥거림이 좀 있었죠. 네. 원격 의료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지금 이번에 코로나 이게 정책이 며칠 전, 한 1, 2주 전쯤에 재택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왔죠. 원래는 코로나 걸리면 무조건 시설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자가격리를 마치 이제 그냥 원래는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라든가 그런 식만 했지만 코로나 확진자도 집에서 환경만 조성이 되어 있다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갈 데가 없어. 시설이 갈 자리가 곳도 없으니까. 없고요. 네. 시설이 자리가 없어. 그러면 여기 일일이 다 의사들이 가서 검진 어떻게 해? 못하죠. 못하지. 그럼 이 치료 이제
자기 상태 이렇게 체크해서 보내고 이래서 의사가 그거 보고 뭐 격리 해제도 하고 아니면 너 시설 보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원격 진료거든요. 시설에 가서도 원격으로 진료한다고 맞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타 선진국들에 비하면 원격 진료 비율이 굉장히 후진국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렇습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사실 원격 진료는 그 이제 네. 오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없지만 원격 진료는 아니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 시점에 코로나 이것만 보더라도 네. 원격 진료가 필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가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은 거죠. 근데 한 2달 됐나 3달 됐나 그때쯤에 정부에서 법안으로 이걸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온 거지. 그래서 저는 비트컴퓨터를 그 정부 정책에 곧 있으면 나올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단기급으로 스윙급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 정부 정책 발표는 안 나오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재택 그런 식으로 또 터지고 이제 시세 나오면 다시 이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네. 그 정책 노리고 또 공략하면 또 코로나 터져서 또 수익 나고 이 반복을 해서 여러 번 수익 실현을 반복했는데 저는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책이자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네. 추후에 결국은 이 관련된 테마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비대면으로 정말 확장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여기 민푸님께서 그럼 코로나19 관련주는 단타가 맞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타라고 하기에는 단타 어렵네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폭이 정말 크진 않아서 1년 전에 제가 네. 방송 나올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물론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죠. 그 당시에는 코로나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만 마치 지금 메타버스 스쳐도 VI에 걸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코로나만 걸려도 VI 맞습니다. 상한가 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니죠. 백신에서도 어떤 백신, 네. 치료제 중에서도 어떤 치료제. 지금 마스크 조금 전에 이제 생필품으로 봐야 된다 그랬던 진단 키트라든가 마스크 관련 소모품으로 관련된 쪽은 이제는 코로나 관련주는 맞는데 이제는 제조업 쪽으로 눈은 좀 어느 정도 시야를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 자체를 코로나 관련주는 단타로만 봐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전 답을 못할 것 같고 코로나 관련 섹터에서 어떤 백신에서 어떤 종목은 단타로 보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달 전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단타로 접근하는 게 맞나요? 라고 한다면 단타 수익 실현 반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안 되죠. 메타버스에서 NFT 혹은 네. 5G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점점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테마도 워낙에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별로 구분 지어서 단타 공략할 섹터 혹은 종목을 구분 지어서 접근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민푸님에 대한 대답이 됐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푸님 혹시 관심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종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 종목 클래스 코너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전문가님께서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꼭 스캔을 하셔서 입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비밀번호 509417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김정민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보고 왔습니다. 라고 김정민님께서 남겨주셨고요. 태수님께서 방송 인증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상구님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아니 오늘 너무 잘생기신 거 아니셔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는 분이죠. 뭐 아는 분입니다. 마랑샹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는 분입니다라고 아니 얘기해서. 아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 톡방에 네네네. 계시는 분인데 톡방에 당연히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수익이요. 네 그렇게 생각. 네, 수익을 많이 챙겨주셨나 봐요. 정말 잘생긴 거 아니셔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잘생기셨죠. 맞습니다. 세라세라님께서는 본방사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톡방 남겨주고 계시고요. 더 많은 소통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톡방 참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꼭 스캔을 해주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종목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진입의 시기, 진입의 이유, 현금 보유의 비중 등등 꼼꼼하게 올려주셔야 상담 가능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상담 가능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오니아입니다. 매수가는 52,000원, 비중 10%인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500원에 마무리가 된 바이오니아입니다. 0.17%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59,500원에 시초가가 61,6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단타로 이 탈모 관련주로 해서 접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매수가보다 현재 수익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익절을 하면 좋을까요? 자 봅시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이렇게 짧은 구간만 볼게요. 짧은 구간만. 굉장히 단기간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까지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정도로 급등세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왜 나왔죠? 왜 나온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오미크론 관련된 진단키트,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가능한 진단키트 개발 기대감 및 세계 최초 탈모 화장품 출시 기대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탈모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암도 잡는 시대에 아직 머리카락을 못 잡았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엄청난 기술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모에 대한 부분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중요하네요. 그럼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 효과에 따라서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가벼운 얘기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얘기인데 아직은 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출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가능 진단 키트 개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맞는 게 이 진입한 분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지지 자리가 38,000원 라인이었죠. 38,000원, 4만원 누가 봐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얘가 맥점 라인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무너지면 추가적인 약세가 더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이런 그 탈모 관련된 화장품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받아주면서 중요한 저항 라인들, 온갖 저항 라인들이 모여있는 곳들을 돌파하는 시점에 단타 공략을 하신 거죠. 단타 공략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기준에서 단타는 하루에서 일주일 내로 승부를 보는 종목을 단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2,000원이라고 한다면 12월 7일에 진입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주요 저항 라인 여기 61일평 돌파 슈팅 파동까지 나왔을 때는 수익 청산을 했어야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단기급 스윙급으로 접근했는데 스윙급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9만 원까지 노려보는 게 옳은 선택이겠죠. 대신 이제 손절폭도 좀 크게 잡아야겠지만 하지만 저라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시세가 분출했을 때 단타는 단타답게 짧은 스윙을 5%에서 10% 정도 챙기고 청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진입 공략 타이밍은 괜찮았다. 주요 저항 라인들 돌파 슈팅 안착 나오는 거 보고 한 번 더 공략해서 61일평 돌파까지는 안 노릴 거야! 라고 하면서 공략 진입했는데 청산을 안 했어. 왜? 어디까지 공략할지 목표가를 설정을 못했었던 거죠. 단타인데 더 가리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일단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51평이라도 익절 컷을 잡았었던 게 옳은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물론 지금 61평은 아직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이 61평을 지지 라인으로 선택을 할 거였으면 단기적 혹은 스윙급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 단타적으로 접근했다면 51평 익절 컷을 잡거나 혹은 5% 10% 이런 기준을 잡고 시세 분출이 나왔을 때 청산을 하고 다시 한번 조정받았을 때 지지 라인 지지받는 거 확인하면서 재공략 하는 게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진입 자체는 좋았다. 근데 청산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은 부분은 아쉽다. 현재 시점에서 내일 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이미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만큼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뜨겁긴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단타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61평 무너지면 아웃, 512평 돌파 슈팅이 나온다면 512평은 익절 컷 잡고 62,000원 혹은 63,000원 부근에서 청산 이후에 다시 재공략 포인트를 노리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니아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이 매수가는 8만 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 관련주로 해서 단타성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53,200원, 5%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거든 제이콘텐트리인데요.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매수가가 8만 원, 꽤나 높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이콘텐트리가 컨텐츠 관련으로 메인으로 이슈 받았던 게 뭐가 있었죠? 지옥이었죠. 지옥이 굉장히 네, 큰 이슈를 받았었는데 지금 8만 원이면 가장 높은 위치 부근에서 진입을 하신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저는 항상 말하지만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 안 하면 병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대신 손절이라든가 목표가를 명확히 잡았어야 했었겠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의 경우 단기급 혹은 스윙급으로 접근을 했다면, 아니, 단기급도 안 돼. 스윙급으로 접근을 했다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단타적으로는 일단 실패를 한 거죠. 단타적으로는 저는 제 기준에 일주일 이내에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7만 원 부근에서 일단 손절을 한 이후에 재공략 시점을 노리는 게 옳은 선택이었었겠죠. 근데 어떻게 실패했는데 일단 지금 현 시점에 아직 청산을 안 했어. 그리고 비중이 15%면 단타치고는 좀 비중이 많습니다. 비중을 한 5% 정도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이 정도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할만합니다. 왜냐면 저는 컨텐츠, 이제 K컬처, 이 문화산업 관련된 부분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5만 원 라인 지켜주면서 주요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세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메가박스라든가 재무구조 개선 이런 조금 좋은 얘기들도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돌파해야 될 자리들이 좀 있긴 하지만 5만 원 라인을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서 추가 매수 공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6만 원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 재차 7만 원까지는, 다시 8만 원, 10만 원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7만 원까지는 반등해줄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초반 라인, 지금 5만 5천 원 돌파 안착이라든가 6만 원 돌파 안착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평균 단가를 7만 원 밑으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기가 혹은 이제 약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대신 컷 라인은 5만 원을 이탈했을 때는 조금 더 깊이 조정이 오고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급 혹은 스윙급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5만 원을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서는 충분히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안전기가 혹은 수익 실현까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K컬처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물론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OTT 시장을 점령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 혹은 제작, 기획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선두적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만 제대로 받아준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큰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혹은 이제 지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슈 몰이를 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릴 수가 있고 주요 저항 라인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기준은 5만 원을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서 단기적으로 21일평 혹은 61일평 돌파 타이밍에 이제 그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7만 원 밑으로만 맞춰준다면 충분히 안정기가도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1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